자, 19쪽입니다. 작물 보호 관련해서. 여기도 이제 출제가 그동안 안 썼던 내용으로서 이제 좀 출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기존에 출제됐던 거야 이제 뭐 기출 문제로 또 계속 뭐 반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볼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이런 문제들은 뭐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이제 문제화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제공을 하겠지만 아무튼 뭐 기출에 나오지 않았던 내용으로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네요. 첫 번째가 이제 살충제로 석유 유제 및 비소제 농약을 개발했다. 이제 석유 유제는 이제 석유 찌꺼기를 가지고 살충 용도로, 보통 이제 석유 유제는 이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그 찌꺼기들은 보통 곤충에 이제 살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기름 성분이 이제 기문을 이제 곤충들이 숨을 쉬는 이제 기관인 기문을 막아서 질식시키는 데 사용하는 약재가 이제 석유 유제 종류들이거든요. 물론 좀 깊이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는 설명 안 드릴 텐데, 아무튼 살충 용도로 사용이 됐다. 근데 이제 식물한테 살포할 때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제 식물들은 이제 봄에 새싹이 나올 때 이제 눈이 틀 때 살포를 하게 되면 그 눈에 이제 호흡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피막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식물한테 영향이 있죠. 따라서 주의해서 이제 살포해야 되는 농약이다. 뒤에 내용은 아무튼 뭐 저기 알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살충제 종류로 뭐 지식에서 죽이는 살충제 종류 정도로 아시면 되고요. 이제 비소제는 금속 농약이죠.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많이 그 예전에 그러니까 처음에 아무튼 개발이 됐을 때에는 이제 살충력이 좋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금속 농약들이 살충력이 좋습니다. 유기수은제, 유기비소제, 유기염소제 등과 같은 농약들이 이제 살충력이 좋아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지금은 인축에 이제 해가 크고요. 그 농약들이 이제 인축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해가 커서 이제 뭐 지금은 현재는 사용하지 않지만 그때 개발됐을 때는 이제 살충력이 좋아서 사용이 됐었다. 시기는 이제 1815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뭐 200년 정도 가까이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2번 살균제로 유황제 농약 등이라든지 이제 석회 유형 합제, 석회 보르도액 다 이제 석회 유형 합제, 석회 보르도액 다 이제 유황이 들어간 농약이고요. 황이 들어간 농약이고, 대표적인 약재 이름이 이제 석회 유형 합제, 석회 보르도액. 석회 보르도액은 이제 석회하고 이제 황하고 아니 구리하고 황하고 혼합된 농약이다. 그래서 뭐 이제 살포할 때 이제 뭐 반량, 뭐 배량 등으로 이제 표현해서 사용을 하는데, 아무튼 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기유황계 농약이다. 주 성분이 황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살균제입니다. 그 위에 이제 석유 유제라든지 비소제, 지금 현재 이제 정확한 이름은 석유유제고요. 그다음에 비소제, 살충제, 그다음에 이제 석회 유황합제라든지 석회 보르도액은 이제 살균제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시기는 한 1850년대 정도니까 한 30년 뒤에 정도 이루어진 거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천연 그 살균 살충제.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이제 살충제 종류들이고요. 담배는 이제 뭐 니코틴이라는 그런 이제 독성 성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니코틴이 이제 살충제, 곤충의 신경계통에 사용하는 살충제고요. 제충국은 마찬가지로 이제 곤충이 신경계통에 사용하는 제충국, 이제 국화과 스쿤초인데, 풀이죠, 풀. 꽃인데 이제 꽃에서 채취한 이제 제충국이, 제충국은 이제 꽃에서 추출한 게 이제 피레트린이고요. 이게 이제 곤충의 신경계통에 작용해서 살충작용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그다음에 데리스는 이제 데리스라는 이제 뿌리에서
그 살충 성분을 채취를 해서 살충제로 이용되던 그런 이제 천연 살충제 종류, 담배 니코틴 재충국에 이제 피레트린, 데리스 뿌리에서 채취한 이제 데리스는 이제 로테논이라고 합니다. 뿌리에서 추출한 이제 로테논. 뭐 담배는 다 아시니까 이게 이제 천연 살충제 종류들이죠.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천연 살충제구나.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리웬후크라는 사람인데 현미경을 발명을 했다. 따라서 이제 박테리아를 발견해서 미생물 존재를 알게 됐다. 이게 현미경 발견이 이제 무슨 의미냐 그러면 그 식물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 또는 이제 미생물들의 이제 존재를 밝히는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현미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현미경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생물의 발견.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작은 생물체는 이제 바이로이드, 바이러스, 그다음에 세균,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 세균이 밑에 쪽으로 가야죠. 그다음에 곰팡이, 곰팡이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발견된 게 곰팡이고 세균이고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 그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로드 순으로 이제 발견이 됐겠죠. 이제 여기 정도까지는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지만 세균 요거 이상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전자 현미경 정도는 돼야지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미경 발달과 이제 어떤 미생물의 발견은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현미경 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제 감자의 부패가 곰팡이에 의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미생물의 발견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부패가 이제 그 먼저 파타포트라 속에 이제 어떤 그런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난균문인데요. 뭐 좀 깊이 들어가긴 하지만 아무튼 곰팡이 난균이라는 곰팡이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병인데 그 이전까지는 이제 보통은 이제 어떤 식물체가 썩으면 그러니까 이병이 되면 이게 이제 부패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패가 돼서 이제 곰팡이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요것을 계기로 이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패의 원인이 곰팡이다. 곰팡이가 들어와서 이제 부패를 시켰다.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버클리 이제 그 감자 부패가 곰팡이에 한다는 걸 밝히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감바가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제 감자 역병에 의해서 많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기아 등으로 이제 죽었었는데 그게 이제 뭐 지금 그 코로나19처럼요. 어떤 뭐 신의 재앙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비로소 과학적으로 이제 어떤 곰팡이가 그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파스텔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파스텔 우유 그 뭐 많이 들어본 이름이니까. 이 사람이 기재한 내용은 이제 미생물 발생 실험을 통해서 생명 자연 발생설을 부정을 하고 병원균설을 제청한 이후 식물병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파스테르 식물병 과학적 방제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되고 밀라리드라는 사람은 그 후에 나왔던 이제 보르덱은 이제 최초에 이제 발견될 때 이제 포도 녹균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살포했던 것이 이제 어떤 곰팡이를 방지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됐고요. 그게 이제 앞에 위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이제 보르덱 살균제이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1888년 미국에서 이제 감귤지대에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의 천적인 대박벌레. 대박벌레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흔히 많이 들어본 이름은 아닌데 이제 보통 무당벌레를 대박벌레라고 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무당벌레가 이제 대박벌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다른 그런 이제 그 식물을 가해하는 이제 그 곤충들, 해충들이라고 하죠. 식물을 가해하니까 해충들의 이제 천적으로 주로 많이 활용을 한 게 대박벌레 종류들이죠. 무당벌레 종류들. 물론 이제 무당벌레 종류 중에도 이제 뭐 식물을 가해하는 그 해충이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뭐 그 식물을 가해하는 해충들의 천적으로 이제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초로 이제 뭐 아무튼 생물학적 방제에 성공한 사례가 깍지벌레의 방제에 대박벌레, 무당벌레가 사용됐다는 것 정도는 좀 인식하시면 좋겠고요. 어떤 천적을 활용한 그런 방제 방법을 이제 뒤에 이제 방제 방법에서 이제 뭐 재배 기술에서 배우겠지만 천적으로 사용이 되고, 천적으로 사용하는 방제 방법을 이제 보통 생물학적 방제라고 합니다. 뒤에서 이제 뭐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내용은 중요하고요. 천적을 활용한 어떤 해충의 방제는 생물학적 방제다. 그 다음에 7번 1891년 배 화상병이 벌에 의해서 먹게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다. 화상병이라는 게 불화자고요. 이제 불에 이제 그을린 것처럼 되는 그런 현상. 이제 빨갛고 그다음에 색깔이 이제 모자이크처럼 그렇게 이제 불에 타는 증상처럼 생기는 그런 병을 이제 화상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 충남북 지역에 이제 사과 농가에 이제 많이 발생된 게 여기 이제 화상병이죠. 불마른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지상부의 잎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지 줄기, 그다음에 과일 등이 이제 타는 증상이 생기는 그런 병, 배우 화상병이고요. 여기 이제 세균병입니다. 세균에 의한 병이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특별한 방제 방법이 없어요. 그 세균을 죽여서 그 병을 이제 치료하는 약이 별로 없다.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지금? 다 그냥 그 굴삭기로 이제 뽑아서 그냥 다 잘라가지고 태우는, 그냥 땅에 묻거나 또는 태우는 그런 방제 방법뿐이 사용할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뭐 요즘 제일 유행하는 병이 화상병이죠. 그다음에 뭐 올해 또 유행했기 때문에 또 이걸 또 직접적으로 취업 문제 낼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시사적인 거니까. 자, 네 번째 답초 방제. 자, 포콘이 최초 이제 화학적 제초제인 이사디를 합성을 했다. 그 이사디는 이제 뒤에 이제 농약 할 때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니까, 또 이제 얘가 이제 그 호르몬이에요. 지금 현재 농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농약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는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의 이제 이상을 일으켜서 이제 방제에 사용하는 내용인데, 호르몬형. 얘는 또 그 식물체 살포를 하면 식물체 살포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제초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행이 됩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이 돼서 이행형. 그다음에 얘는 이제 선택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주로 광엽 식물에만. 선택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호르몬형이다. 호르몬 균형의 이상을 일으켜서, 얘가 옥신 종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가 뭐 살포한 부분에서 살초장애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이동해서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주로 이제 선택적은 주로 이제 광역 잡초만 죽이는 거죠. 광역 잡초만 살초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제 농약에서 할 텐데 이게 선택성이냐 비선택성이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이제 논에 이제 벼도 있고 이게 이제 잡초도 있는데 여기다 농약을 살포하면 벼는 작물은 안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안전하고 얘만 죽이는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얘만 죽이는 그런 약재가 선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적이다. 호르몬에 이제 어떤 작용 기작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아무튼 좀 깊게 들어갔는데 저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아무튼 이사디는 이제 최초의 제초제고 포콘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을 했다. 합성을 해서 농약을 개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제초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면서 제초제 중노동에서 이제 해방이 됐다. 이제 뭐 제초 노력에 대한 중노동에서도 해방이 됐지만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죠.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벼에서 봤을 때 벼를 사례로 봤을 때 생산량이 급격하게 이제 증가된 그런 요인에는 첫 번째가 이제 물을 대서 재배하는 그런 이제 수도 작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생산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됐고요. 물을 논에 댄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얘기했던 잡초 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해충 등도 다 사멸을 가져오니까 물론 방제 방법이도 그런 담수 같은 또는 답전 윤활 같은 그런 이제 방제 방법이 있고요. 따라서 그 어떤 다른 미생물에 의해서 다른 생물에 의해서 이제 그 농작물을 탈취를 덜 당하니까 훨씬 더 많은 이제 생산량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초제 개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수도작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농약 개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농약이 개발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이 그 내용이고요. 뭐 아무튼 중노동 해방도 있고 생산량에 큰 변화가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세 번째, 1990년대부터 제초제 저항성 잡초 증가로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이제 농약 어떤 생물체에 똑같은 농약을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떤 세대수가 많다든지 근데 1년에 발생하는 세대수가 이제 많은 그런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젠디물이라든지 웅해 같은 그런 이제 해충류 종류들은 변이가 많이 발생이 되죠. 변이.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농약을 사용하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또 변이도 발생이 되고. 그래서 다른 이 약제를 투여했을 때는 이제 방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뭐 저항성, 또 해충, 잡초 등이 이제 발생이 된 게 시대적으로는 아무튼 1990년대니까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죠. 지금부터 한 30년 전 정도부터 논이라든지 밭에 이제 아무튼 제초제를 뿌려도 잘 죽지 않는 그런 잡초들이 이제 발생이 된 거죠. 뒤에서 하겠지만 이제 설포니 우리아 계통의 제초제 종류들이 많은데 한 80% 종류 정도가 보통 그 농약에 대한 저항성 잡초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4번 잡초 방지에서는 이사대가 최초 제초제 정도 인식해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식물의 생장 조절과 관련해서 식물 호르몬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이, 다윈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1880년대 사람이니까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식물의 어떤 호르몬들이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 이렇게까지는 발견하지 못하고 뭐 실험 도구도 없었겠고 물론 식물이 이제 빛을 향해서 이제 휘어지는, 빛을 향해서 이제 굽어지는 그런 현상을 관찰한 사람이 이제 다윈이라는 사람이다. 그때 당시에도 1880년대 당시에도. 그러니까 왜 식물들이 이제 뭐 빛 쪽으로 향해서 굽어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튼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있다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불광성과 관련해서 이제 옥신이 그와 관련된 호르몬인데 이제 그와 관련된 실험들이 이제 세 가지가 있고요. 웬트라는 사람은 귀리에 이제 어린 줄기 선단부, 보통 자엽초라고 합니다. 자엽초. 그래서 떡잎 윗부분, 자엽초죠. 자엽 떡잎 부분 이쪽. 여기 초자는 풀초자가 아니고 벼줄기 끝 초자예요. 자엽초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체 호르몬인 이제 옥신을 규명한 건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그 귀리 자엽초를 이제 이렇게 절편을 해서 여기 이제 어떤 그 뭐 여과지라든지 배지대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이제 요걸 갖다 다시 여기 올려놓은 게 아니고 요 이제 배지 요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다시 이제 똑같은 그런 이제 굴광성을 나타내더라. 이제 그걸 이제 실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이 이제 어떤 거라는 거, 옥신이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상태이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 작용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제 여기 밑으로 확산이 돼서 침착이 되고 그걸 다시 올려놨더니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더라. 그런 실험을 한 사람이 이제 웬트라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웬트의 이제 귀리 자엽초 실험. 그래서 옥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웬트는 이제 옥신이라는 것까지는 이제 몰랐었다. 그런 얘기고요. 이제 쾌글이라는 사람인데 코액을 또는 쾌글이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자, 식물의 생육 조절 물질의 본체가 옥신이라는 것을 규명한 사람은 이제 쾌글이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어떤 확산돼서 어떤 그 굴광성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옥신이다고 밝히는 사람은 이제 쾌글이 와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옥신은 식물 생장 조절제 중에 즉 식물 호르몬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식물 호르몬하고 식물 생장 조절제는 좀 다르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냥 우리가 뭐 관계없이 식물 호르몬, 식물 생장 조절제 뭐 이렇게도 의미를 하지만 보통 이제 천연 식물 호르몬도 있지만 이제 그 어떤 화학적으로 이제 합성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 통틀어서 식물의 생장을 조절하는 조절제다.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부르는 게 정확한 명칭입니다. 식물 호르몬이라고 하기보다는. 자, 그래서 여기도 좀 아직까지는 문제화돼서 이제 그 공무원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물론 뒤쪽에 이제 호르몬이 별도로 여기 뭐 호르몬들의 이제 작용에 관련돼서는 뒤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기왕이면 발견된 순서대로 기억하시는 게 처음에 이제 옥신이죠. 웬트라든지 코골에 의해서 코골의 실험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로자와 일본 사람이겠죠. 한문 이름은 흑택이네요. 흑택이는 뜻이 이제 검은 연못이네요. 검은 연못, 모택자니까. 쿠로자와라는 사람이 이제 기다리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세포 신장을 촉진하는 생장 조절 물질임을 밝혀내고 이 물질을 이름을 지었는데 지베렐린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병의 이제 곰팡이 학명이 지베렐라 후지쿠로이거든요. 후지쿠로이. 그래서 그 곰팡이의 이름을 따서 학명을 따서 지베렐린이 명명된 거다. 그러니까 곰팡이가 먼저 밝혀진 거고요. 그 곰팡이가 분비한 그래서 키가 크게 자라게 하는 그런 물질이 원인 물질이 지베렐린이라고 명명한 사람이 이제 쿠로자와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지베렐린이네요. 처음에 옥신, 그다음에 지베렐린 순으로 발견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밀러라는 사람하고 이제 수쿡이라는 사람이 수쿡은 이제 그 인공 배지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을 이제 배양할 때 사용하는 밀러, 수쿡. 그래서 정어리 정자 DNA에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생장 조절 물질인 사이토키닌 그러니까 이제 키네틴 외에 여러 물질이 있는데 다 통틀어서 이제 사이토키닌이라고 하고요. 시토키닌, 사이토키닌을 발견한 사람이 이제 밀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어리 정자 DNA에서 이제
물질을 분리해냈고요. 자, 순서는 그래서 옥신,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순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쪽 위쪽에 그 다음 이제 식물 생장 조절 물질로는 이제 오우쿠마가 발견한 앱시스산. 정확하게 이제 보통 읽을 때는 이제 뭐 ABA 그냥 영어로 읽을 때는 이렇게도 읽지만 정확한 이제 발음상 읽을 때는 앱시스산 이렇게 발음하는 게 정확한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시스산. 흔히 그냥 교재 또는 여러 가지 책들에 이제 되어 있는 아브시스산. 뭐 어떻게 읽든 아브시산, ABA, 앱시산 다 같은 말이고요. 자, 이 물질은 주로 이제 뭐 휴면을 유도하는데 식물의 휴면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물질이다. 그래서 네 번째 발견된 거죠. 오우쿠마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네가 이제 다섯 번째 여러 가지 식물 생장 조절 물질 중 조절제 중에 다섯 번째 물질은 에틸렌. 그래서 에틸렌의 작용은 주로 이제 그 과실이 후숙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후숙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그 나무로부터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 모체니까 모체로부터 이제 분리된 후에 얘가 이제 익는 것을 이제 후숙이라고 하고요. 성숙이 되는 걸 후숙이라고 하고, 그 물질이 이제 에틸렌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에 의해서. 그래서 에틸렌은 이제 뭐 뒤에서도 하겠지만 이제 기체 형태의 이제 그 식물 호르몬입니다. 기체 형태. 그래서 과실 후숙을 촉진시키는 물질이 에틸렌임을 확인했고, 그 후 에틸렌을 발산하는 합성 생장 조절 물질인 에스렐이 개발되면서 폭넓게 이용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그 에틸렌이라는 이제 이런 물질들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보통은 이제 식물이 이제 좀 우리가 과수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크면 이렇게 이제 손으로 이렇게 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외화시켜서 재배를 하잖아요. 키를 작게 해서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키를 작게 해서 키우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이제 발견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이제 에스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에스렐은 기체 형태이고, 그 에스렐은 그러니까 에스렐 성분인 약품인 거죠. 에스렐, 에틸렌, 에스렐. 에틸렌 성분의 이제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이다. 얘는 이제 인위적으로 합성한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액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에서 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중성 부근에서 이제 기체 상태로 변한 다음에 이제 뭐 아무튼 과실의 수술을 촉진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아무튼 과실의 후숙 촉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호르몬 종류들에 가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농기구 및 농자재. 구석기 시대 때,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한국사에서 다 하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뭐 아무튼 식물과 이제 재배와 관련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뭐 석기 시대, 그다음에 이제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근데 현대는 여러 가지 동력을 이용한, 그다음에 트랙터나 콤바인, 건조기, 방제기. 그래서 이제 뭐 뒤에 재배 현황에서도 가서 이제 보겠지만 이제 거의 콤바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00% 작업이 돼서 이제 사용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비닐 등이 이제 아무튼 재배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보온, 증발학제, 잡초 방제 등의 이제 획기적인 기여를 한 게 비닐이라는 그런 이제 물질이고요. 자, 일곱 번째 작부 방식과 관련해서 자, 이동 경작 형태가 있었는데, 이동 경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지가 어떤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제 다른 토지로 옮겨서 경작하는 형태를 이제 이동 경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동 경작의 형태가 대표적인 게 이제 화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착하던 곳에 식물들을 다 태운 다음에, 물론 이제 그 태운 식물들이 이제 또 이제 그 어떤 비료 역할도 하죠. 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새로 개간했다는 이제 불을 질렀다는 얘기죠. 농경을 시작할 때 야초나 잡목에 불을 놓아 태워버리고 경작을 하는 방식을 이제 화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의 이제 그 화전의 명칭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전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소전. 소전할 때 소자는 이제 불사를 소자고요. 우리가 이제 식물 용어로서, 식물학의 용어로서 이제 화전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소자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소. 소전은 이제 소자는 이제 불사를 소자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화경, 불로와 이제 뭐 박갈경자니까 화경이라고 이제 명칭을 사용을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설마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대전법, 이제 밭을 대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쪽,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논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제 보통 국가에 수용을 하면 이제 다른 쪽에다 토지를 이제 사게 해주는 걸 이제 대토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대전. 그래서 몇 년간 경작을 지속해서 지력이 떨어지고 잡초가 번성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경작하는 형태를 이제 대전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이동 경작, 화전이나 대전법 이런 것들은 이제 이동 경작 형태다,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죠. 의미는 같다. 이동 경작, 화전, 대전법. 그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휴한 농업인데, 여기도 나무 목자입니다. 이게 좀 쉰다는 얘기죠. 휴한 농법. 작물을 재배해가지고 쉬는 이유는 그 앞에서 얘기했던, 계속 작물을 재배를 하게 되면 작물들이 이제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무기양분을 흡수를 해서 지력이 소모가 되니까, 그 다음에 작물을 재배했을 때는 생산량이 그만큼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땅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게 휴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휴한. 그래서 휴한 농업, 그래서 이제 정착 농업을 하면서 지력 유지를 위해서 농경지 일부를 일정 기간 재배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뭐 전체를 재배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포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일부를 쉬게 해주는 거죠. 일부를 나눠서 뭐 이번 해에는 여기를 쉬고 그 다음 해에는 여기를 쉬고, 그래서 뭐 한 이렇게 네 개로 나누면 이제 4년에 한 번씩 정도 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1년 만에 또 다 모든 양분이 소모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재배했을 때 뭐 한 4, 5년 가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지력이 다 소모된다고 했을 때 뭐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쉬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휴한 농법의 예로는 이제 3포식, 그다음에 4포식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3포식이라는 건 포장을 3개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쉬는 거죠. 이렇게 3개 나눠서 3년에 한 번씩 쉬도록 하는 것. 뭐 4포식은 뭐 아무튼 4개로 나눠서 4년에 한 번씩 쉬는 거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노폭식 농법이 있는데, 노폭식 농법은 좀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뭐 7급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이제 휴한 농법이고요. 노폭식 농법은 이건 휴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예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고 쉬는 형태의 농법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 휴한 농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3포식, 4포식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요 계량 3포식이라는 것은 요 휴한하는 대신에 여기다 이제 지력을 증진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콩과 작물들을 재배하면은 이제 토양 내에 이제 질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도움이 되죠. 등과 같이 아무튼 계량 산포식의 노폭식은 휴한하지 않고 지력을 증진하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다. 그래서 휴한 농법이 아니라는 것. 휴한 농법에는 3포식, 4포식. 이거는 좀 주의해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1조. 콩과작물의 순환농법에서 여기는 순환농법이라고 되어 있지, 휴한농법이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순환농법이죠. 그래서 계량 산포식이라는 것은 산포식과 비슷한데 이제 계량된 산포식이잖아요. 따라서 이제 포장을 휴한하지 않고 그 휴한하는 휴간에 농경지에다가 그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 형태다. 이 내용들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재배 기술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이제 작부 체계 내용 등에 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 가서 좀 자세히 더 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좀 주의해서 좀 구분해야 된다. 휴한농법하고 순환농법하고. 따라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재배될 수 있는 작물이 이제 그 지력 증진 작물이 이제 클로버. 클로버는 이제 콩과 작물입니다. 콩과 식물. 클로버 같은 콩과 식물을 재배해서 사료도 얻고 지력도 좋아지도록 하는 농법 형태다. 순환농법. 그다음에 계량 산포식 농법의 원리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맞게 발전되어서 콩과 식물을 포함하는 다양한 윤작 농법의 한 체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유경작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로 이제 시장에서 잘 팔리고 비싼 거 위주로 재배하는 형태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기획 내용에 보면 20세기 들어서 이제 합성 비료와 농약의 발달에 따라서 콩과작물을 도입한 순환 농법이 아니라도 시행 유지가 가능하게 되어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작물을 그때그때 자유롭게 재배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이제 비료가 개발이 된 거죠. 비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휴한농법이라든지 이제 순환식 농법 등은 이제 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농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순서는 이제 휴한농법, 이제 순환농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순환농법,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나오는 자유경작 형태로. 자유경작은 이제 자유경작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지력 유지를 위한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료를 사용해서 지력을 보충한 다음에 바로바로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자유경작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서 의미했던 자유경작은 이제 뒤에 이제 그 작부 체계상의 자유경작이 또 있고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자유경작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제 비료를 통해서 지력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한 다음에 그 휴한이나 순환하지 않고 재배하는 형태를 자유경작으로 이제 표현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번 지문에 보면 자유작은 이제 비료, 농약 등에 의한 지력 유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비료를 사용해야 되니까 주로 이제 도시 근교의 채소 재배와 같이 아주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재배할 때에는 이제 자유경작 등이 많이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쪽도 이제 아무튼 농법의 순서대로 휴한농법, 순환농법, 자유경작 형태로. 자유경작은 제가 일단 뒤에 이제 작부 체계에서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비료를 이용한 지력 증진을 통한 집약적 작부 방법이 이제 자유경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밑에 이제 재배 형식과 관련돼서부터는 좀 재배 형식까지 하죠. 재배 형식의 내용을 보면 이제 소경, 식경, 곡경, 포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한문 용어로 되어 있어서 또 한문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기역, 니은, 디귿 지문들을 잘 알지 않아도 그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소경 그러면 이제 성길 소자입니다.
아무튼 드문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기다, 드문 그런 의미 있고요. 그래서 기획본 지문에 보는 것처럼 원시적 약탈 농업에 가까운 재배 형식이다. 그래서 원시적인 농기구인 이제 괭이라든지 그다음에 굴봉 등으로 땅을 파서 파종한 다음 비료 관리를 별로 하지 않고 수확하면서 토지가 척박해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형태. 그러니까 앞에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봤어요. 화전 또는 이동 경작, 대제법 형태의 용어 등으로 봤는데 뭐 소경도 그와 비슷한 거죠, 그렇죠? 니은번 지문을 봐서는 그런 이동 경작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중남부, 동남아시아 열대섬, 그 미개 지역 등에서 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식경. 식경은 말 그대로 이제 거기 식자가 이제 식민지 할 때 식자예요. 그래서 식민지 농업으로서 이제 기업적 농업, 아무튼 대단위 농업 형태죠. 식민지나 미개지에서 주로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구민이 재배하는 형태다. 그래서 넓은 토지에 한 가지 작물만을 경작하는 형태고 상품 생산을 하는데 가격 변동에 굉장히 예민하죠. 아무튼 한 가지 작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작물을 생산하면 그 어떤 위험도를 좀 줄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 아무튼 여러 곳에서 대량 생산해서 이제 뭐 공급이 된다든지 하면은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식경으로 주로 재배하던 그런 작물은 이제 뭐 커피 재배라든지 뭐 이런 거 맛이 아니시죠? 많이 아시죠? 뭐 대단위로 구미에서 재배되는 형태. 그다음에 고무나무, 사탕수수, 고무를 채취하는 고무나무라든지 사탕수수, 담배, 차 등이 이제 그와 같은 이제 식경에 해당되는 재배 형태로 재배가 된다. 이제 곡경은 이제 곡식할 때 곡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곡류 위주 농경. 그래서 혹시 이제 문제 지문에 이제 뭐 꼭 문제 출제자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절대로 구성하지는 않을 텐데 그 유추가 가능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곡류 위주 농경이라는 것은 알 수 있고 곡류가 주로 재배되는 형태다. 곡류들은 이제 기가를 실시를 하고 대규모 곡물을 상품으로 생산하는 농업 형태. 그래서 미국, 유럽,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땅덩어리 넓은 그런 나라들에서 밀재배라든지 옥수수, 그다음에 벼 재배 등이 이제 곡경 형태죠. 다 예상이 가능하시고 유추가 가능한 내용이다. 그다음에 포경, 유축농업, 혼돈농업의 형태고 유축이니까 이제 그 가축을 생산하는 농업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축을 생산하려면 사료가 필요한데 사료로서 이제 콩가작물로 재배나 가축 분뇨 및 구비에 의해서 지역 소모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유축농업 이런 건 가축을 이용한 농업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축을 이용한 농업. 우리 시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데 이 포자는 많이 사용을 하죠. 우리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이제 아까 경지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포장이라고 하죠. 포장이라는 의미는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일반적인 포장을 이제 경지라고 하지만 일정한 어떤 지역이 있는 일정한 구역이 있는 그런 토지를 이제 포장이라고 해요. 여기에 이제 여기 큰 입구 몸이라고 이제 한문에 이제 붓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일정한 범위의 어떤 토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포도 있고 유도 있고 그다음에 원도 있고 그렇죠. 이거 아니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얘는 이제 마찬가지로 일정한 포장에 이제 우리가 과수원 할 때 이게 원자잖아요. 어떤 과수 같은 것 등을 기를 때에는 이제 원자를 쓰는 거죠. 여기는 보통 이제 어떤 일정한 지역에 이제 우리에 가둬서 어떤 가축을 기를 때는 이제 유자를 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포장. 여기서 이제 포경은 어떤 작물의 이제 분뇨라든지 가축 밭 깔 때도 이제 가축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런 형태의 이제 농경을 이제 포경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얘는 모르셔도 되고요. 많이 쓰는 용어죠, 포자.
작물을 재배하는 일정한 토지, 포장 할 때도 이 포자를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원자는 여기도 나왔네요. 아까 원자 이 원자고요. 그래서 원예 또는 원예적 농경 형태로 가장 집약적인 재배 형태의 농경이 이제 원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로 소농구라든지 충력 등을 이용해서 집약 관리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관리 시설 등이 필요하죠. 재배 관리 시설, 관계 시설, 그다음 보온 육묘 시설, 보온 재배 등도 필요하고 비료 등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 농경 형태다. 그래서 뭐 요즘 근데 최근에 뭐 원예지대라든지 각국 도시 근교 등에서 발달한 농경 형태가 이제 원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원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2쪽까지의 내용을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23쪽 내용의 작물 기용과 전파 내용들을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